네, 강승진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바둑 이제 복귀를 맡게 된 프로기사 정두호 3단입니다. 이제 요청하신 문의가 이제 한 급수 내려가서 바둑을 두는데 전체적으로 바둑 감각에 어떤 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셨는데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다 보니까 네, 판을 이제 좀 빠르게 보면서 네,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번으로 두신 바둑인데요. 지금 초반은 다 잘 두고 계시고 오히려 흙이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흙은 지금 이 한 점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반대로 두어서 이렇게 차단당했기 때문에 백이 지금 다 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껴붙여서 넘어가는 건 이렇게 이어서 실전에 이렇게 눌러서 잘 두셨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장면에서 조금 방향적으로 착오가 나옵니다. 착오가 등장합니다. 이걸 따는 다음에 지금 이 돌을 공격하는 방향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내 돌이 넓은 쪽으로 가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막는 수는 한 수로 한 가지 의미밖에 없죠. 이 자리를 막는다는 것은 이 돌을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여길 막음으로 인해서 뭐 좌상귀 쪽으로 어떤 뭐 집으로 도움이 된다거나 모양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초반 단계에서는 극초반 단계에서는 한 수에 적어도 한 최소 두 가지씩 의미가 담겨 있어야지 그래도 좀 좋은 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막아서 일로 나오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쪽을 지금 강력하게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를 당장 초반에 패가 없기 때문에 패를 흙이 결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막아서 뭐 흙이 이런 데 사는 동안에 한 수 더 두더라도 이렇게 튼튼하게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두려면 이렇게 한 발 좀 늦춰서 막더라도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늦춰서 받으면 충분히 두텁기 때문에 막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은 결국 이제 이쪽을 건너가거나 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 수는 이제 뜻이 최소 두 가지는 있죠. 이 돌을 공격을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틀어막으니까 백세력이 생기게 돼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 모양을 계속 키워가면서 이제 바둑을 두면 계속 백이 우세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고 둘 수 있는 이런 장면이었고요. 이 막은 수, 한 수 선택은 좀 이상했지만 이 이후에 이제 공격 방법은 무난하게 잘 두고 계시고요. 여기를 흙도 오고 뒀는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런 데를 공격하실 때 공격하는 수를 선택하실 때 항상 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렇게 아예 돌이 미생인 장면이면은 언제든지 공격을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수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래에서 지금 사는 수가 남아있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이렇게 잘못 공격하다가는 이제 후수를 잡거나 아니면 공격 자체가 큰 이득이 없는 이런 공격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를 둘 때 항상 좀 주의하셔서 두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쉽게 봤더라도 이거는 여기 집 내는 것과 뭐 아래쪽 집 내는 거 맛보기로 자체로 완성 형태인데 이런 데를 뛰거나 두 칸 뛰거나 날일자로 갈라서 괜히 백돌이 갈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이쪽을 공격하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판이 넓은 데가 많을 때는 넓은 쪽을 그냥 걸친다거나 어느 쪽으로든 걸친다거나 아니면 여기도 흙이 방도 쓰니까 3-3을 파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감각으로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파면 여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아서 아마 이런 식으로 흙이 선택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예상 변화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도 이렇게 극초반에 공격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실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막았는데 끊기게 되니까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흑돌은 거의 살아있는 돌이 되면서 오히려 백돌이 조금 모양이 안 좋은 형태가 되었고요. 네, 이런 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호구 방향이 이쪽으로 호구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돌이 조금이라도 상대방 진영을 견제하기 쉽게, 상대방 진영을 좀 견제하기 쉬우면서 여기 들여다보는 건 이 흑돌은 어차피 곰마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돌이 이렇게 더 가까이 있다고 이 돌을 바로 잡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고치는 것이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상대가 공격을 왔는데, 요거는 조금 랜드를 붙이고 막던가 하면, 지금 이 단수까지 선수기 때문에 여기 밭전자를 째는 수는 무리라고 보면 되겠고요.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내 집을 지으면서 판을 좀 다져갔다면 여전히 백이 좀 편한 이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워낙 초반에 흑의 선택이 이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수 같은 경우에 여기 형태로만 보면은 되게 부분적인 정수지만 지금 주변 배석을 활용 못한, 주변에 내가 조금 두터운 거를 활용 못한 이런 착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잡으려고 하는 동안에 이런 데 끊기는 약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도 집이 안 나게 되고 선수로 흑한테 상변을 이렇게 뺏기면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이제 이 백돌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집 나는 것도 있고 여기 집 나는 것도 있고 상변에도 붙여서 집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만만치 않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조금 과잉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데를 이어서 확정시켜 줄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이제 백돌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살기 전에 얼마나 이득을 봐놔야 되냐 이런 문제인 장면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흑도 굉장히 위험한 돌이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실전처럼 선수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밀어서 이런 걸 찌를 때 찝는 것까지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수를 기반으로 이런 데 붙여서 약점을 공략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짝 다가서서 이렇게 상대방이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서 돌을 조금 이렇게 뭉쳤을 때, 아니면 여기 약점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을 뭉쳤을 때 이런 교환을 해놓고 제 여기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조금 이득을 보는 수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두니까 살기는 사는데 이런 게 다 수교환이 되면서 여기 상변이 세력이 조금 두터운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때는 조금 흑이 좋다고 봐야 하는 그런 바둑이 되었고요. 진행되었는데 워낙 초반에 조금 흑이 방향이 이상했긴 했지만 백도 조금 그 이후로 흑은 사실 실수라고 한 5단 정도에서 실수라고 할 만한 부분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흑은 잘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안 해놔도 되는 이런 교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은 항상 삼삼파는 것이 당장은 뻗어서 건너가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붙인다거나 이런 수도 고려할 수 있고 여기 삼삼파는 수를 노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이거를 안 해놓는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흑이 이 자리를 둘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둬서 이런 식으로 이 두 점을 잡는 것은 상대가 패석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걸 찝어주는 거는 항상 실전에 피하셔야 합니다.
실전처럼 둘 때 어떤 게 좀 걱정됐을 수가 있냐면, 그냥 둬서 붙여서, 네, 뭐 이변화를 그릴 때 이게 확실하게 안 돼 있어서 조금 불안해서 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상대가 붙여와서 이쪽은 이제 백이 젖히게 되면은 흑은 선택권이 없죠. 흑은 끊어야 하는데 이렇게 상대가 선택권이 없는 장면까지만 진행을 해놓고 여기를 두셔도 이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내가 조금 염려되는 수순을 두어오면 그때 교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악수 교환을 할 이유가 없는 자리였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교환이 없었다면 이런 급소 자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주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삼삼파거나 찝거나 이런 맥점이 남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 교환은 큰 악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를 붙이고 치받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백이 실리가 크게 앞선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흑이 계속 두터운 장면에서 약간씩 흑이 우세한 장면에서 크게 예, 워낙 두텁기 때문에 큰 반전 없이 그냥 판이 거의 종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로 팩감을 쓰면서 두다가 네, 백이 팩감이 없으니까 이제 좀 중앙 쪽을 집을 짓는 것을 팩감으로 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또 이거는 여기를 받는 것이 당연히 훨씬 큰데 예, 이러고 그냥 진행이 되었는데 예, 그냥 집바둑으로 진 것 같아서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들 예, 가장 네,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이 초반에 이런 거, 이 자리 막는 수를 실전에 두셨을 때 이걸 한 번 더 네, 복귀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초반을 둘 때는 내가 두는 수의 의미가 한 몇 가지가 있나. 보통은 이제 한 두세 가지씩은 있거든요. 네, 공격도 하면서 뭐 내 세력을 쌓던가 아니면 뭐 어디를 두텁게 만들면서 다음 수로 뭐 큰 자리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바둑 복귀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초반에 내가 한 수를 두면서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이렇게 생각을 실전에 대국하실 때 해보시면은 지금보다 더 실력을 늘리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둑은 이 정도로 복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복귀를 맡은 정두호 3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